승부는 일발 스페이스 바주카 뻥! 이 옵션 무장 중에는 가장 위력이 강한 무장이 바로 이 스페이스 바주카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기믹 한번 써먹어보면은 철코덕. 오늘 리뷰는 바로 모쇼토이즈의 노블 클래스 전국 마신 고쇼군. 오프닝 곡에 중독성이 좀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로봇이고요. 슈퍼로봇 대전에도 참전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봐도 전무후무한 필살기, 적 로봇에게 자아를 부여해서 싸우기 싫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필살기를 사용하는 그런 친구기도 합니다. 그런 고쇼군을 모쇼토이즈에서 리파인을 통해서 발매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선행 리뷰를 위해서 샘플을 받아왔습니다. 참고로 전국 마신 고쇼군은 꽤 오래된 애니메이션 중 하나입니다. 1981년도 애니메이션이에요. 그 당시에 총 26화로 방영이 됐었고요.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이 로봇을 조종하지 않는다는 것도 좀 재미있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노블 클래스 고쇼군 같은 경우는 25년 1분기에 발매 예정이고요. 가격은 국내 판매가 기준으로 34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히어로타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패키지 한번 살펴보죠. 스페이스 바주카를 들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인 그런 포즈로 이제 박스 아트가 되어 있고요. 뒤로 가보면은 이렇게 공식 사진들과 함께 간단한 디테일이나 뭐 LED 기믹이 들어가 있다 라던가 안에 트라이3가 들어 있습니다 라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럼 박스도 열어볼까요? 박스를 열어보면 매뉴얼 한 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블리스터는 언제나 그렇듯 2층 구조입니다. 이렇게 본체가 들어가 있는 블리스터, 그리고 베이스와 그 외 무장들이 들어가 있는 블리스터 해서 2층 구조입니다. 그러면 다 열어보고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은 전부 다 꺼냈으니까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매뉴얼 생각보다 두껍습니다. 페이지가 꽤 됩니다. 앞쪽은 쭉 조작 관련이라든가 뭐 기믹 관련 이야기라는데 맨 뒷장 짠! 고쇼군과 파일럿들의 소개가 있더라고요. 오프닝에 이야기했듯이 이 파일럿들이 주인공은 아닙니다. 되게 특이해요. 파일럿들이 조연이라는 게 신기하죠. 일단 이 고쇼군이라는 로봇은 이 밑에 있는 트라이3라고 하는 로봇이 분리해서 가슴과 양 다리에 들어가는 합신하는 그런 로봇입니다. 그 파일럿들 고쇼군 팀이고요. 왼쪽부터 호조 신보, 가운데가 키리 갸그레, 가장 오른쪽이 레미 시마다 해서 이 트라이3로 합체했을 때는 이 레미 시마다가 메인 파일럿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에다가 작품 파일럿 소개 막 이런 거 잠깐 해주는 거는 굉장히 좋네요. 또 그러면 상품 구성들, 파츠들 살펴봐야겠죠. 일단 좀 특이한 것 중 하나가 이겁니다. 십자 드라이버. 그냥 말 그대로 십자 드라이버예요. 이번 고쇼군에는 LED가 곳곳에 들어갑니다. 머리, 가슴, 백팩, 스페이스 바주카까지. 그 중에 가슴과 백팩의 배터리 박스를 이 나사를 통해서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쇼 엠블럼이면서 자석입니다. 모쇼 엠블럼 자석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LED를 온오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LED가 다 자석 온오프식이에요. 그러면 왼쪽에 옵션 무장들도 볼까요? 먼저 고사벨. 기존에도 약간 검 스타일이긴 했는데 아주 그냥 강력해 보이는 대검 느낌으로 리파인이 됐어요. 손잡이부터 금색의 색감이라든가 이런 거 아주 이쁘게 되어 있고요. 요 중간중간에도 마치 프레임이 보이는 것 같은 디테일로 만들어 놓고 이 칼날 같은 경우도 훨씬 두껍고 강해 보이는 느낌으로 리파인이 됐습니다.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것도 파츠 분할로 재현되어 있네. 이건 또 그 와중에 그렇게 되어 있고 칼날 끝부분이 이제 약간 원래 고사벨 느낌 아주 잘 살려놓은 부분 중 하나죠. 고사벨 특징 중 하나가 이렇게 칼 끝부분이 마치 칠지도 마냥 갈라져 있는 게 특징이었는데 리파인을 하면서도 그 특징은 제대로 살려놓은 거죠. 그리고 고스틱! 제 기억 속엔 그냥 허연 도끼 달린 창 같은 느낌이었는데 기존의 모쇼를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모쇼 스타일 도끼 막 이런 느낌 들기도 하거든요. 지금 보통 그냥 투척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옵션을 전송받아서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이러고 샥
근데 얘는 던지는 것보다 베는 게 훨씬 강할 것 같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일단 손잡이 끝부분에 이렇게 스파이크처럼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손잡이 당연히 쇠봉입니다. 쇠로 된 스틱이고요. 그리고 끝부분에 이렇게 도끼. 고쇼군 특유의 그 X자 무늬를 이렇게 금색으로 새겨 넣은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가운데 붉은 색깔 포인트라든가 중간중간 이런 색깔 포인트들도 들어가 있네요. 마킹 살짝 들어가 있고요. 메탈릭 포인트도 조금씩 있고요. 끝부분에 스파이크 달렸고요. 참고로 칼날을 좌우로 전개하면서 스파이크가 앞으로 또 전진하는 요런 기믹도 있습니다. 연동 기믹이죠. 이런 것도 있고요. 전개했을 때 내부 디테일도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게 아주 멋들어진 그런 무장이죠. 참고로 길이도 엄청 깁니다. 이게 30cm 오버해서요. 약 37cm가량 나오네요. 약. 그리고 스페이스 바주카 탄창도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장 중에 진짜 제일 재밌는 무장이 아닌가, 그리고 멋진 무장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탄창을 한번 봐야 되는데 탄창도 중간중간 이렇게 메탈릭 컬러, 메탈릭 실버 포인트가 좀 있고요. 무엇보다 안쪽에 스프링? 그렇습니다. 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빼줄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빼게 되면은 스프링 기믹을 통해서 이렇게 탄이 튀어나오죠.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점이 이 탄 자체도 디자인도 멋지게 되어 있는데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금색 부품이 있죠. 이 금색 부품은 합금입니다. 합금을 쓰고 있어요, 안쪽에는. 그래서 이렇게 밀어 넣으면서 탄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탄창을 이제 바주카의 상단부에다가 이렇게 꽂아줍니다. 근데 꽂아줬는데 뒤에 스프링 때문에 튀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고정. 다시 빼고 싶을 땐 반대에서부터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완성된 형태의 스페이스 바주카. 바주카의 앞부분 포구죠. 포구에는 LED 유닛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돌리는 걸로 락을 풀고 뺄 수 있고요. 여기도 이제 나사가 있어요. 십자 드라이버로 풀어주면 안쪽에 배터리 박스가 있습니다. LR44번 두 개를 사용을 하고요. 다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포구 윗부분에다가 자석을 갖다 대면 빰! 강한 요런 LED가 나오게 되는데 한 번 더 터치해주면은 역시 서서히 들어왔다가 서서히 꺼지는 형태로 이제 모드가 바뀌고요. 다시 서서히 들어오고, 그리고 한 번 더 터치하면 꺼집니다. 그리고 뭐 중간에 은색깔의 링이 있다던가 바주카 자체적으로도 뭐 디테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이 중간에도 메탈릭 골드로 도색된 이게 중간에 메탈릭 포인트가 또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한 켠에는 조준경이죠. 클리어 파츠로 이게 실제로 통과되어 있어요. 손이 지나갈 때마다 반대편이 가려지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금 봤던 탄창이고, 뒷부분 바주카의 뒷부분도 상당히 메탈릭 컬러 화려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전개 기믹, 연동 기믹이 있습니다. 바주카의 가장 끝단에 있는 이 동그란 부분을 당겨주면 되는데 그 전에 연장 기믹, 그리고 끝단을 당겨주면 연동 기믹으로 이렇게 전개가 됐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전개했을 때 안쪽의 디테일도 구경할 수가 있죠. 그치만 이게 스페이스 바주카의 진면목은 아닙니다. 잠시 지금 탄창을 빼놨었는데 다시 장착을 하고요. 이번엔 이 오른쪽, 그러니까 조준경의 반대쪽에 있는 외장을 이렇게 뒤로 슬라이드 오픈! 딱 소리 나게 오픈을 해주면 되고요. 이 다음에 바주카의 뒷부분을 잡아 당기면 장전! 앞으로 밀어 넣으면 철커덕! 보이나요? 바주카 탄! 짠! 발사! 와, 꿀잼! 탄이 4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4번 사용할 수 있는 기믹이고요. 다시 넣을 때는 탄창을 빼고 다시 한 발 한 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4개 다 넣어주고 다시 이제 장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기믹 겁나 재밌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연속으로. 꿀잼. 이 기믹이 바주카 안쪽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이 바주카 뒷부분이 슬라이드를 했잖아요. 이 슬라이드 하는 부분 보면은 밀어 넣었을 때 안쪽에 돌기가 하나 보여요. 그래서 이 돌기가 탄을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주 꿀잼입니다. 그리고
필살기인 고플래셔! 고플래셔의 이펙트 파츠입니다. 백팩에 끼울 수 있게끔 아래쪽에 조인트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굳이 좌우 파츠는 나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모양에 이렇게 지금 이 모양대로 모양에 맞게만 껴주면 됩니다. 클리어 파츠 자체에도 디테일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라인들이 이것저것 들어가 있죠. 마치 이것만으로도 아까 그 고사벨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해요. 그리고 고쇼군 뿔입니다. 파손 방지를 위해 따로 빠져 있었고요. 다음은 고쇼군의 팔 아머. 팔 아머도 메탈릭 블루, 메탈릭 골드 컬러로 아주 화려하게 채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백팩입니다. 백팩도 고쇼군 특유의 무늬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살짝 아래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안쪽에 스러스터 디테일, 뭐 부스터 디테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도 그라데이션으로 도색이 되어 있다던가 메탈릭 골드, 메탈릭 블루 화려하게 채색이 되어 있다던가 안쪽에도 이렇게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멋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LED가 들어가는데 위에 있는 하얀 색깔 커버를 벗겨주고요. 그 안에 이제 나사가 있습니다. 십자 드라이버로 돌려서 빼주면 되고요. LR44번 두 개가 사용이 됩니다. LED 온오프 역시 자석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요 빨간색 부분쯤에다가 자석을 갖다 대면은 온, 딴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디가 있느냐? 이 고플래셔 때문인데 이 파란 색깔 커버를 벗기면 고플래셔를 끼울 수 있는 요런 공간이 나옵니다. 네, 뭐 지금 켜지고 있죠? 뭐가 막 켜지고 있죠? 이 부분은 이따가 좀 보도록 하고요. 지금 굉장히 많이 터치를 해야 돼요. 여기 모드가 정말 많아가지고 한 5개쯤 되든가 해서 한 번 더 터치, 한 번 더 터치, 한 번 더 터치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부스터 쪽은 이렇게 서서히 켜졌다, 서서히 꺼졌다. 이렇게 한 번 더 터치하면은 최대 광량으로 켜지는, 그리고 한 번 더 터치하면 꺼지는. 지금까지 이 부스터 쪽은 변화가 거의 없었는데 그동안 이 위에서는 고플래셔 쪽에서는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따가 액션 포즈 잡을 때 그때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교체용 손으로는 주먹손까지 총 6종입니다. 편손이 2종류고요. 완전히 쫙 편손과 살짝 구부린 손 있기도 하고, 무장손은 2종류 들어갑니다. 하나는 고사벨용, 하나는 고스틱용이에요. 구멍이 더 큰 쪽이 고사벨용입니다. 물론 스페이스 바주카 전용 손도 들어가 있죠. 다음은 트라이3와 그 옵션 파츠들입니다. 일단 이 트라이3도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트기 3대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스탠드가 3개 들어있어요. 스탠드 자체적으로도 이제 관절이 4개나 들어가 있고요. 바닥에는 자석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베이스 철판에다가 부착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스탠드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분리가 가능해요. 왜 분리가 되느냐? 이따가 고쇼군 때 한번 보도록 하죠. 고쇼군에 전시가 가능해요. 그리고 분리할 때 사용할 변형용 부스터 파츠고요. 그럼 부스터 이펙트가 총 5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트라이3 같은 경우는 지금 포장을 위해 다리가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잡아당겨서 끝까지 딱 소리 나게 이렇게 잡아당겨 줍니다. 역시 딱 소리 나게. 그리고 백팩으로 있던 이 제트기 기수 부분은 좀 밑으로 이렇게 내려줄게요. 이게 만져보면 이 조인트가 밑으로 빠지거든요. 빼고 조작하는 편이 좀 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뒤통수를 가리지 않게끔 이렇게 조작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트라이3의 완성이고요. 조금 이따 보도록 하죠. 그리고 모쇼 특유의 베이스입니다. 이 철판이죠. 철판에는 고쇼군 특유의 무늬가 들어가 있고 고쇼군의 로고가 들어가 있죠. 이 베이스도 역시 자석 연결이니까 튼튼하고요. 그리고 고쇼군의 양팔에 팔 아머를 장착해 줍니다. 장착이 끝났으면 머리에 뿔을 연결. 고쇼군 완성! 일단 오늘 리뷰는 메카가 2대잖아요. 근데 이 트라이3가 분리해서 가슴 다리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트라이3를 먼저 쫙 보고 합신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보도록 하죠. 그 전에 일단 이 사이즈 비교만 보더라도 이제 사이즈 측정을 안 해볼 수가 없죠.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트라이3가 약 8.5cm입니다. 근데 이게 분리합체를 한다고? 어이구. 그리고 고쇼군이 어깨의 뿔까지가 30cm예요. 머리까지가 약 28cm가량 나옵니다. 사이즈 차이, 머리까지가 약 3배. 와우. 그러면 트라이3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트라이3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쪽도 리파인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 편이에요. 원래 이렇게 정강이도 이렇게 막 푹 들어가 있고 곡선이 많은 느낌은 아니라 그냥 막 쭉쭉 뻗은 그냥 직선 디자인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전체적으로 트라이3도. 근데 이 부분도 막 리파인이 상당히 들어가 있죠. 외장 디테일도 디테일인데 특히나 실루엣이 굉장히 멋지달까? 요거 좋습니다. 일단 상체에 보면은 머리부터 원작보다는 훨씬 더 샤프한 느낌으로 리파인이 됐어요. 도색 작은 부분도 꼼꼼하게 다 잘 되어 있고요. 가슴의 특유의 문양도 금색으로 도색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몸통의 실루엣 자체에도 여기저기 굴곡이 조금씩 더 들어간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고요. 가만 보면은 복부에도 이렇게 금색깔 포인트, 허리에 빨간 색깔의 파츠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어깨 같은 경우도 메탈릭 블루 같이 몸통이랑 같이 쓰고 있습니다. 팔 같은 경우도 검은색의 팔과 금색의 포인트 등등 작지만 손의 주먹 모양도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손가락 디테일도 말이죠. 그리고 골반 쪽은 리파인된 부분이 색깔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전면부 스커트가 검은색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부분도 이제 허벅지랑 같은 색깔로 지금 리파인이 된 부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백팩에 접혀있는 날개라던가 기수 부분도 패널 라인이 은근은근 들어가 있죠. 알게 모르게 되게 작은 부분인데 말이죠. 특히나 허벅지도 허벅지 안쪽이라든가 이렇게 바깥쪽에 패널 라인들이 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각진 이런 전체적인 실루엣은 굉장히 멋지고요. 다리 같은 경우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정강이가 움푹 들어간 이런 리파인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무릎에는 금색과 검은색의 포인트, 다리는 전체적으로 빨간색, 다리 옆에는 날개가 접혀져 있고요. 날개 역시 이렇게 패널 라인들 곳곳에 들어가 있고 종아리 쪽도 패널 라인 곳곳에 들어가 있죠. 발 같은 경우도 메탈릭 블루 컬러도 있지만 발바닥, 분할되어 있는 발바닥입니다. 특히나 이 앞발 쪽에 자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 철판에다가 부착을 시켜 놓을 수 있죠. 그럼 가동은 어떨지? 작지만 가동 강합니다. 일단 목은 볼 조인트입니다. 고개 돌리는데도 큰 무리 없이 돌아가 주기도 하고 들고 숙이고 할 수 있고요. 어깨 같은 경우는 아쉽다고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앞뒤 가동은 따로 없어요. 대신에 상하 가동이 존재하고요. 팔 바깥쪽으로는 이렇게 볼 조인트입니다. 어깨 외장도 이렇게 외장이 별도 가동도 해주기도 하고 편하게 팔 옆으로 들어 올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팔에 회전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팔 회전시켜줄 수 있는데 여기가 좀 뻑뻑한 편이더라고요. 움직일 때는 조심히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팔꿈치도 이중관절입니다. 꽤나 크게 굽혀지는 팔꿈치 가지고 있고요. 손목 가동은 따로 없습니다. 허리도 회전시키는데 큰 무리 없이 회전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움직이면은 이 빨간 색깔 옆구리가 골반에 살짝 간섭이 있는데 살짝 들어주면서 하면은 편하게 돌아갑니다. 거기다가 복부에서 이렇게 흉부를 들었다 숙였다 할 수 있는 가동도 있고요. 고관절 역시 볼 조인트인데 일단은 스커트들이 상당히 크게 가동하는 편이기 때문에 편하게 이제 90도 편하게 들어주고 옆으로 드는 것도 편하게 들어주고 허벅지 회전축도 들어가 있습니다. 무릎 역시 이중관절로 아주 크게 굽혀지는 무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무릎에 디테일 들어가 있죠. 앵클 가드도 가동식이고요. 이 발목 뒤쪽에 검은색 외장도 이렇게 펼쳐서 가동시켜줄 수 있고 발목 자체도 볼 조인트입니다. 돌아가는 거 튼튼하게 돌아가고 안쪽으로 꺾는 것도 은근 크게 꺾이는 편이고요. 발목을 펴고 그리고 앞으로 굽히는 것도 크게 해주는 편인데 그보다도 이제 발바닥 가동이 있어서 발등을 이렇게 펴고 발등을 굽히고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작지만 이렇게 무릎 꿇기라던가 여러 가지 액션이 가능하겠죠. 이러면 또 그리고 동일하게 스탠드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공중 액션도 편하게 취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역동적이죠. 이렇게 주먹질하고 있는 느낌이. 자, 그럼 트라이3를 분리시켜 보도록 할까요? 세대 전투기로 변형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양팔과 머리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이렇게 뽑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흉부랑 골반까지가 또 하나입니다. 고관절 쪽을 뒤쪽으로 슬라이드, 그리고 상체를 앞으로 슬라이드 하듯이 이렇게 해서 분리할 수 있고요. 상체에 흉부를 밑으로 슬라이드 해주고요. 등에 있던 날개는 잘 펼쳐주고 그리고 뒤로 접혀있던 기수를 앞으로 펼쳐줍니다. 이때 관절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수 자체에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해서 골반 부분에 딱 맞게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하면은 준비가 끝났고요. 유일하게 있었던 변형용 파츠 있죠. 이 부스터 파츠를 뒤로 가서 이렇게 장착을 해줍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베이스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킹 에로 완성!
상체부터 허리까지가 킹 에로우라고 하는 메카고요. 다음은 머리와 팔 쪽, 이쪽을 가지고 와서 일단 머리는 이대로 180도 돌려주고요. 그리고 이 팔 바깥쪽 외장을 펼치고 주먹을 안으로 돌려서 수납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어깨 관절을 이제 밑으로 내려주는 거죠. 이렇게 내려줄 때 여기 작은 핀 하나가 있어요. 이 작은 핀 하나가 있고 머리 옆에 구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핀과 구멍을 맞춰주면 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대로 뒤집어줍니다. 바닥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베이스에 올려주면 잭 나이트 완성! 깔끔하게 완성이 됐고요. 이제 하체를 가지고 와서 일단 차렷 만들어줍니다. 발목도 일자로 펴고요. 발등도 아래로 접고 이렇게 발등 커버도 역시나 잘 접어줍니다. 그리고 무릎 신축 안쪽으로 끝까지 다시 처음처럼 밀어주면 돼요. 그리고 다리 사이에 작은 핀이 있습니다. 좌우를 딱 고정을 해주는 거죠. 정확히는 위치가 틀어지지 말라고 고정하는 느낌이 더 셉니다. 그리고 접혀져 있던 날개를 펼치고 골반으로 와서 이 접혀져 있던 골반을, 그러니까 정확히 뒤쪽이죠. 이 뒤쪽이 앞으로 가게끔 펼쳐주고 접혀져 있던 기술을 펼쳐줍니다. 마찬가지 아래쪽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스탠드에 올려주면은 퀸 로즈 완성! 자, 이렇게 세 대의 메카가 완성됐습니다. 킹 에로우, 잭 나이트, 퀸 로즈. 각각의 메카마다 뒤쪽으로 해서 부스터 이펙트를 끼울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그냥 장착을 시켜줄 수 있고요. 퀸 로즈는 이 발꿈치 구멍에다가 맞춰주면 됩니다. 잭 나이트는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편대비행하고 있는 느낌도 만들 수가 있지요. 자, 그럼 각각의 메카 이제 고쇼군에 합신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합신을 위한 고쇼군 조작을 해볼까요? 그 전에 부스터 이펙트는 다시 빼줄게요. 킹에로우는 그냥 부스터 파츠 째로 빼도 됩니다. 먼저 다리 쪽에 합신을 해볼까요? 종아리로 갑니다. 고쇼군의 종아리. 고쇼군의 정중앙 이 스러스터 디테일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눌러주면 무릎부터 앵클가드까지 한꺼번에 프레임이 앞으로 노출되고요. 이 상태에서 정강이를 좌우로 갈라서 펼쳐줍니다. 이때도 자석으로 부착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돌기들은 위치가 틀어지지 말라고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다시 닫아보면 앵클가드 이렇게 쓸리거나 할 수 있으니까 밑으로 충분히 내려놓고 작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좌우 이렇게 벌려주는 거죠. 내부에도 충분한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메탈릭 도색 다 되어 있고요. 안쪽 전부 벽면까지도 전부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쪽 다리도 동일하겠죠? 앵클가드 충분히 내려준 뒤에 종아리를 누르고 앞으로 가서 정강이를 열어주고, 그래서 오른쪽 다리에는 퀸 로즈, 왼쪽 다리에 잭 나이트 각각 안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그 전에 이 안쪽 보면 작은 구멍 하나 보이죠? 아까 스탠드 뺐었잖아요? 잘 빼서요. 안쪽 벽면에 이렇게 스탠드를 끼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신하기 직전 또는 빠져나오고 있는 형태의 메카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흉부로 와서 이 흉부 바로 위에 이 금색 살짝 보이는 이 가운데 검은색 파츠, 이거를 위로 들어줍니다. 이게 락을 걸고 있는 장치거든요. 락을 풀어주고 흉부 아래쪽에 붉은 색깔 외장 들어주고 이대로 흉부 외장 오픈! 이 부분 역시 내부에 전부 다 이렇게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안쪽 잘 안 보이는 부분까지도 디테일 빽빽하게 안쪽 벽면 역시 들어가 있고요. 그 바깥 주변도 역시 메탈릭 컬러로 도색이 다 되어 있죠. 참고로 이 흉부에도 LED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 흉부 안쪽에 이 지금 나사 보이죠? 여기가 배터리 박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대의 머신들을 다 이렇게 각각의 합신하는 위치에 가서 스탠드에 올려봤습니다. 이런 느낌도 꽤 괜찮긴 한데, 당연하지만 이제 분리한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세 대끼리 합체한 트라이3 상태도 가능하겠죠? 트라이3를 전시한다 그러면 이런 느낌이겠죠? 흉부에서 이렇게 뛰쳐나가고 있는 느낌 아니면은 이제 분리하자마자 바로 합체를 한 그런 느낌? 자, 그럼 이제 진짜 합신을 해봐야겠죠? 먼저 잭나이트 왼쪽 다리에 들어가야죠? 이런 식으로 해서 뒤통수가 앞을 보게끔 해서 쏙 하고 넣어줍니다. 공간에 딱 맞게 쏙 들어가죠. 그리고 퀸 로즈는 이렇게 날개 뒤로 접어주고 발도 펴줘야 합니다. 이렇게 발도 펴고 골반도 기수 접고 처음에 트라이3 때처럼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이 상태로 공간에 딱 맞게 쏙 하고 넣어줍니다. 이렇게 쏙 들어가죠?
그러면 양쪽 정강이 닫아주시고 다시 밀어 넣어줍니다. 그리고 흉부에 들어갈 킹 에로우. 날개를 먼저 접어주는데 오른쪽 날개는 그대로 살포시 등에 딱 맞게 접히고요. 왼쪽 날개는 이렇게 잠깐 빠집니다. 살짝 이렇게 조인트가 바깥으로 빠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살짝 빼주고 이렇게 살포시 포개주는 거죠. 그 다음 기술을 다시 뒤로 접어줍니다. 이대로 넣기에는 혹시 이 입구가 조금 좁다, 편하진 않다 그러면은 이 가슴은 이렇게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잠시 빼놓고 가슴에 킹 에로우 넣어주고 그리고 다시 끼우고 덮어줍니다. 위쪽에 있던 잠금 장치를 다시 걸어주고 아래쪽 외장도 펴주고 고쇼군 합신 완료! 자, 이렇게 해서 고쇼군 완성! 일단 큽니다. 아까 사이즈도 됐죠? 이 어깨 뿔까지가 30cm, 상당한 볼륨감을 자랑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고쇼군의 원본 디자인에서 리파인이 상당히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그리 싫지만은 않은 리파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실제로 상당히 멋진 리파인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뒷모습, 이 80년대 로봇들의 디자인은 많은 부분에서 약간 박스형 아니면은 라인이 하나로만 이어져 있고 막 그런 디자인이 많거든요. 고쇼군도 설정화를 보면은 다리가 다 일자로 돼 있어요. 쭉 그냥 발까지 한 선으로 이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막 최근 로봇처럼 이렇게 막 분할을 하고 나누어 놓고 색깔의 구분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멋지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자, 그럼 외형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고쇼군의 머리 자체도 이 왕관 같은 부분이 약간의 리파인이 더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이 양 끝에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 형태인데 중간에 이렇게 뿔이 한 쌍이 더 생겼잖아요. 그치만 고쇼군이라는 느낌은 전혀 해치지 않는 느낌의 리파인이라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얼굴, 머리 디자인 다 이렇게 가려놓고 진짜 얼굴만 딱 보면은 건담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당시에도 건담 얼굴 같아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가만 보면 어깨는 구프 같아요 라는 소리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치만 모쇼에서는 약간의 리파인이 더 들어갔어요. 뭐 턱이 사이즈가 더 커졌다던가 아니면 이 볼을 내려오는 패널 라인 부분 약간의 각이 더 들어가 있다던가 이런 것도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LED 기믹 자석을 이마 쪽에다가 한번 터치를 해줍니다. 짠! 짠! 생각보다 광량이 좋아요. 그리고 한 번 더 터치하면은 역시나 서서히 켜졌다가 서서히 꺼지는 형태로 모드가 바뀝니다. 이렇게 서서히 꺼지죠. 다시 서서히 켜지고 한 번 더 터치하면 꺼집니다. 배터리 박스는 이 정수리에 있습니다. 이 정수리 외장을 벗겨주면 이 안에 LED 유닛이 들어가고요. LR621번 2개 사용합니다. 그리고 몸통! 확실히 좀 현대적인 리파인이 많이 들어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흉부의 패널 라인도 지금 클리어 파츠 제외하고는 패널 라인 많이 들어가 있지, 데칼도 조금씩 또 들어가 있지. 특히나 이런 복부의 디자인이나 분할은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리고 뭐 붉은색이나 검은색 색깔들 차분한 컬러로 멋지게 잘 사용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복부 자세히 보거나 옆구리에도 살짝 이런 메탈릭 컬러 포인트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등 쪽 백팩을 장착하지 않아도 등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형태를 보여줍니다. 스러스터 디테일, 등 외장 디테일, 특히나 허리 디테일. 허리, 안쪽에 프레임 살짝 노출된 것 같은 정중앙에는 실린더도 있어요. 와우. 그리고 LED 역시 이 X자 위에 이 검은색 부분을 터치. 짠! 보면은 모드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켜지는 거죠.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켜지고요. 그리고 다시 한 칸씩 꺼지고 한 번 더 터치하면 짠! 깜빡 하면서 이제 하나씩 더 켜지는 거죠. 다시 반대로 깜빡 하면서 꺼지고 한 번 더 터치해보면 짠! 이번에는 서서히 불이 들어왔다가 서서히 꺼지는 형태, 이렇게 약간 숨을 쉬는 듯한 그런 LED로 모드가 바뀌고요. 그리고 한 번 더 터치하면 이제 완전히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 모드 없이 그냥 다 켜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한 번 더 터치하면 꺼지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흉부 외장 안쪽이 배터리 박스인데 LR44번 3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안쪽까지 꾹 눌러줘야 돼요. 이게 배터리가 어중간하게 끼워져 있을 경우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불이 안 들어오길래 무슨 일이지 했는데 배터리를 꾹 누르니까 되더라고요. 끝까지 들어가면서. 그리고 어깨 부분, 어깨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뿔 있죠. 끝에 있는 이 뿔, 이게 합금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졌을 때 오, 차가운데 만지면서 좀 놀랐던 부분 중 하나고요. 그리고 여기도 데칼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고쇼군이라고 써있는 데칼이면서도 라인 데칼이 들어가고요. 뿔 쪽에도 약간의 데칼 들어가고요. 금색깔의 메탈릭 골드, 안쪽에 메탈릭 실버, 겉에는 메탈릭 블루. 색감들도 상당히 잘 쓰였습니다. 메탈릭들로 아주 멋들어진 컬러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어깨 외장 바깥쪽에 외장은 별도로 이렇게 가동을 시켜주는 것도 가능해요. 가동시켜보면 안쪽에도 이런 덕트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뿔 바로 아래로 약간 이건 터빈 같은 느낌이죠. 약간 그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슬쩍 안쪽은 프레임이 살짝 노출된 듯한 그런 디테일도 볼 수 있고요. 어깨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들어줄 수 있거든요. 들어보면은 어깨 자체적으로도 이 프레임 디테일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어깨 외장 안쪽에도 색깔 다 들어가 있고 디테일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관절이 들어가 있는 부분, 여기 바깥쪽도 뭐 디테일 어마어마한데요. 물론 뭐 앞쪽도 그렇고요. 상당히 멋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팔 부분, 원래 원본 디자인상 이 빨간색 부분은 그냥 원통형 디자인이고요. 팔 바깥의 아머도 그냥 이 원통을 감싸고 있는 게 전부인데 이렇게 굴곡도 많아지고 높낮이의 이런 두께도 달라지고 바깥쪽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또 라인이 생기고 뭐 이런 느낌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빨간 색깔 팔 자체도 이래저래 디자인이 많이 들어갔죠. 이 부분도 멋지게 리파인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팔 아머 자체도 아까 어깨처럼 메탈릭 골드와 블루, 그리고 안쪽으로는 또 건메탈 같은 컬러인데요. 그렇게 살짝 들어가 있는 컬러도 그렇고 데칼도 조금씩 들어가고요. 그리고 팔 빨간색 부분 잘 보면은 굴곡이 중간에 다 굴곡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멋있는 리파인이기도 하고 요 안쪽에 약간 또 프레임 디테일 살짝 노출되어 있다거나 뭐 나머지 이렇게 다른 컬러들 쓰인 부분도 좀 독특하죠. 물론 드러나 있는 관절 합금을 쓰고 있는 게 눈에 많이 띄네요. 그리고 골반에도 무장이 하나 있죠. 이 스커트 쪽에 요 구멍 부분, 이 동그란 부분이 홀스터 빔을 발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커트 부분, 특히나 이 홀스터 빔 발사되는 부분의 디테일 어마어마하고요. 안쪽 내부 디테일이 안쪽까지도 다 도색이 되어 있네요. 그 외에도 데칼이 조금씩 들어간다던가, 그리고 또 메탈릭 컬러로 되어 있는 디테일들이 조금씩 보인다던가, 사이드 스커트도 팔이나 어깨 아머처럼 같은 컬러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패널 라인도 되게 많죠. 안쪽에 실버 톤의 디테일한 부분도 존재하기도 하고요. 뒤쪽 스커트 되게 색깔은 단순해요. 빨간색에 검은색, 근데 되게 묵직해 보인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디테일들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덕트 디테일이라든가 약간의 추가된 데칼이라든가 이런 것들 말이죠. 그리고 허벅지 역시 현대적인 느낌이 나도록 리파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원본은 또 박스형에 각 조금 져있는 그런 느낌이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잠깐 스쿼트 들춰보면은 허벅지에도 이렇게 메탈릭 컬러로 된 프레임 디테일들이 이것저것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멋진 포인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패널 라인 곳곳에 들어가 있고요. 데칼도 살짝 들어가 있고요. 허벅지 안쪽 역시 이런 프레임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과는 조금 다른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무릎 아래쪽으로 개인적으로 참 그래도 리파인이 잘 됐다 하는 부분 중 하나가 전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허벅지부터 쭉 거의 일자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 정강이 라인을 이 앵클 가드까지 포함시켜서 최대한 이어지는 느낌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무릎 외장도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허벅지 쪽으로 이렇게 꺾여 있죠. 그래서 이 라인이 굉장히 이쁘게 잘 리파인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거기다가 뭐 컬러도 기본 컬러들 다 잘 지켜주고 있고요. 여기에 파란색 포인트가 좀 추가되어 있기도 하고, 뒤쪽으로 이 검은색이 진한 검은색 컬러가 쓰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런 라인, 데칼들 볼 수 있고, 요런 또 발목 외장들, 이 발목 외장이 안쪽 바깥쪽 다 이렇게 가동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목을 꺾을 때도 좀 편하게 꺾을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거기다가 발목의 요 안쪽과 바깥쪽의 디테일이 전혀 다릅니다.
특히 바깥쪽 같은 경우는 외장 뒤쪽을 이렇게 잘 잡고 뒤로 당겨주면은 연동하면서 프레임 노출되면서 가운데 있는 터빈 같은 부분이 또 회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뺄 때마다 한 번 회전, 반대로 회전, 넣으면 반대로 회전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 포인트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종아리 쪽, 여기가 디테일이 상당히 좋은데 뭐 굴곡도 굴곡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 이런 굴곡도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는데 검은색 외장, 진짜 진한 검은색 외장 사이사이에 보이는 골드랑 실버 컬러가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발 같은 경우도 이 발의 앞꿈치 외장이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지면 차갑게 되어 있고요. 앵클 가드를 이렇게 살짝 들어주면은 이제 발의 형상도 드러나죠. 발등 자체도 검은색, 발꿈치 쪽도 이제 검은색의 실버 톤의 컬러가 쓰이기도 했고요. 발바닥 쪽 보면은 역시 앞뒤로 자석이 들어가 있고 여기저기 갈라져 있는 패널 라인들 볼 수가 있습니다. 색깔도 투톤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가동 살펴볼까요? 목부터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중 볼관절입니다. 아래쪽에 관절 하나 있고 위쪽에도 관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돌릴 때도 걸리는 거 없이 편하게 돌릴 수 있고요. 고개를 드는 부분 아주 크게 들어지는데 여기서 목 관절이 위로 슬라이드 한번 이렇게 뽑혀 나옵니다. 그래서 숙일 때도 조금 더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깨 외장이 이렇게 이중관절로 해서 바깥쪽으로 가동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깨를 편하게 들어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깨 안쪽으로 이렇게 팔을 옆으로 드는 관절 들어가 있고 어깨 쪽으로도 몸통 쪽으로도 이렇게 어깨를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가동하는 어깨 관절 볼 수가 있고요. 어깨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살짝씩 또 앞으로 뽑혀 나오기도 합니다. 팔의 회전 당연히 들어가 있고 팔꿈치는 이중관절 통해서 아주 크게 굽혀지는 팔꿈치를 보여줍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팔의 하박이 팔꿈치 아래가 아니라 그 중간, 팔의 중간 부분에 회전축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회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팔꿈치 이중관절이랑은 별개의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는 기본적으로 축관절로 크게 회전을 시켜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윙도 이 허리 중간에서 해주고요. 할 때마다 살짝씩 드러나는 이 안쪽에 프레임 보이나요? 금색이랑 이런 부분 있고요. 허리를 숙이는 부분도 흉부 외장 아래쪽 여기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크게 가동을 해줍니다. 이 허리 중간 그리고 흉부에서 이중으로 가동을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외장을 열어야만 골반에 걸리지 않고 숙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숙일 때 와우, 등 쪽 프레임 노출이 어마어마하고요. 이 중간에 있는 실린더 있죠, 이거 가동하는 실린더입니다. 그냥 모양만 있는 건 줄 알았었는데 가동을 하는 실린더더라고요. 좀 놀랐어요. 그리고 고관절 쪽, 일단 스커트, 전면부 스커트는 이중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볼관절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꺾고 들어 올리는 것도 제한 없이 편하게 들어줄 수 있고요. 그 와중에 이 고관부 자체가 이렇게 별도로 가동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이게 좌우 회전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사이드 스커트도 볼 조인트 및 축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들어 올릴 수도 있고요. 뒤쪽 스커트 마찬가지 여기도 관절을 뽑아서 뒤쪽 외장 자체를 움직여주는 게 가능하고요. 스커트 자체도 뭐 제한 없이 편하게 움직여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고관절 제약 없이 공간 크게 만들어 놓고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골반 내부에는 여기저기 합금이 쓰인 게 눈에 띄네요. 물론 고관절에 축이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축을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크게, 아주 크게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게 가능하고요. 물론 옆으로 드는 것도 큰 무리 없이 들어줄 수 있습니다. 뭐 처지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앞으로 들 때도 처지거나 하진 않고요. 허벅지 회전축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 가동. 야, 이거 무릎 가동 멋있어요. 이중 관절인데 연동되는 외장이 엄청 많아요. 일단은 위쪽 관절 움직이면서 허벅지가 슬라이드 하면서 안쪽에 프레임이 노출되면서 아래쪽 관절 움직일 때는 이 무릎 안쪽 보세요. 잘 보세요. 검은색 외장이 노출되면서 프레임이 노출되게 벌어집니다. 와우! 그러면서도 가동 충분히 많이 해주죠. 이 관절 노출된 프레임이 이게 와, 엄청 멋있어요. 와우, 리파인이 멋있게 되긴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발목은 일단 움직이기 전에 앵클 가드 슬쩍 이렇게 한번 올려주고요. 그리고 좌우 외장도 이렇게 벌려놓으면 되게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발목 뒤쪽 외장도 가동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발목 편하게 볼 수 있고요. 일단 발목의 좌우 회전축 편하게 들어가 있고 안쪽으로 꺾는 축 크게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을 뻗는 부분과 굽히는 부분도 크게 움직이는데 이때는 발바닥 가동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발등을 펴는 관절이 따로 있고요. 그건 이 뒤쪽 관절. 그리고 이 앞에도 관절이 하나 있어요. 이 앞쪽 관절은 굽힐 때입니다. 이렇게 크게 굽히는데 많이 큰 도움을 주죠. 뿐만 아니라 이 발가락 쪽도 가동을 하기 때문에 굽히는 쪽이 어마어마하게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무릎 꿇기 아주 멋들어지게 해줄 수 있습니다. 되게 듬직하다는 느낌 드네요. 리파인이 애가 떡대가 되게 덩치가 좋게 나와가지고 그 부분이 정말 좋네요. 자, 그럼 액션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 멋들어지게 한번 세워봤습니다. 역시 다리 좀 벌려주고 이렇게 어깨에 떡 벌어지게 서 있는 게 듬직하죠. 리파인이 정말 너무 듬직하게 돼가지고 백팩도 한번 달아볼까요? 등으로 가서 기존의 모쇼의 다른 거랑 비슷해요. 정중앙에 커버를 벗겨주고 그 자리에 백팩을 장착. 찰칵 소리 들리면은 깔끔하게 장착이 완료된 겁니다. 백팩을 장착한 뒷모습. 듬직하네요. 백팩에도 고쇼군 가슴에 있는 요 마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뒷모습인데도 약간 앞모습 같은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고요. 손 교체도 기존의 모쇼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주 튼튼한 C형 파츠. 엄청 튼튼하죠 이거. 그리고 손 교체해서 한번 세워봤고요. 이 상태로 코스모 빔! 눈에서 빔을 발사하는 무장입니다. 근데 확실히 광량이 꽤 괜찮네요. 오. 그리고 스커트에서 발사하는 홀스터빔 발사! 포즈는 저 슈퍼로봇 대전에서 한번 이렇게 따와봤는데 하기는 스커트 정면에서 발사하는 거다 보니까 다른 각도로 서 있기가 힘들긴 하겠네요. 그리고 레드 임펄서! 빰! 에너지 충전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나 올라가는 이런 느낌 보기 좋고요. 그러면서도 짠! 이것도 약간 에너지 충전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게 작아졌다가 점점 커졌다가 이런 느낌. 그리고 발사! 하면서 서서히 식었다가 요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꽤 괜찮은데요? 그리고 방금까지 본 내장화기 이외에는 고쇼군의 기지에서 전송받아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중 하나가 이 고사벨. 그리고 내려치는 느낌으로 포즈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어깨가 생각보다 자유로워가지고 이렇게 앞쪽으로 팔을 모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무장이 바로 이 고스틱. 이름은 스틱인데 생긴 건 도끼인. 하지만 사용 방법은 보통 투척. 그리고 집어 던지기 전 포즈. 물론 투척만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휘두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무장이 바로 이 스페이스 바주카. 승부는 일발 스페이스 바주카! 뻥! 이 옵션 무장 중에는 가장 위력이 강한 무장이 바로 이 스페이스 바주카기도 하죠. 그러면서 기믹 한번 써먹어보면은 철커덕. 마지막은 간다! 고 플래셔! 백팩으로 가서 백팩 위에 있는 파란색 외장을 벗겨줍니다. 그러면은 5개의 사각형 구멍이 나타나는데 여기다가 각각의 이펙트를 끼워주는 거죠. 가운데 먼저 껴주고요. 좌우로는 파츠 구분은 없지만 모양은 딱 반대로 껴주면 됩니다. 껴주고 가장 끝부분도 껴주고 완성! 필살무장 고 플래셔! 자, 그러면은 아까 그 구성 때 잠깐 봤던 거를 이제 이펙트도 꼈으니까 봐야겠죠. 이건 조명을 좀 끄고 살펴봐야 합니다. 고 플래셔 온! 짠! 바깥쪽부터 한 칸씩 이렇게 가운데로 모이는 게 보이고요. 버니어 쪽도 LED가 켜져 있고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터치해 보면 짠! 지금 화면상의 오른쪽에서 와서 좌우로 막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이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빰! 한 번 더 오른쪽부터 와서 돌아가서부터 켜져 있고 한 칸 그 한 칸 또 한 번 왔다가 갔다가 가운데 왔다가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한 칸 한 칸 불이 들어오고요. 꺼질 때는 순차적으로 꺼지고 한 번 더 터치. 이번에는 천천히 불이 들어왔다가 천천히 꺼졌다가 이건 버니어도 같이 움직여요. 이거는
버니어 쪽도 켜졌다가 천천히 꺼졌다가 이런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터치를 해볼까요? 살짝 꺼져 있을 때 해볼게요. 살짝 꺼져 있을 때 한 번 더 터치. 짠! 이번에는 전부 다 그냥 불이 들어와 있는, 움직임 없이 이제 고플래셔도 버니어 쪽도 완전히 켜져 있는 상태가 완성이 되고, 한 번 더 하면 꺼집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모쇼토이즈에서 발매하는 노블 클래스의 고쇼군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단 좀 놀라운 게 있다면은 거의 30cm의 요 사이즈, 그러면서도 무장이나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 무엇보다 LED 기믹들이 적재적소에 잘 쓰였다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바주카 기믹은 뭐 두말할 거 없을 것 같아요. 탐비 배출되는 그 기믹은 너무 재밌어요. 거기다가 리파인도 굉장히 멋들어지게 리파인이 돼가지고 그 부분도 굉장히 볼만했다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대신에 언제나 그렇듯 이런 큰 사이즈의 합금 피규어를 만질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것들, 가동할 때 이제 뭐 관절의 스크래치라든가, 그러니까 간섭이 있는 부분을 먼저 움직여 놓고 편하게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까 고관절 움직일 때 스커트 먼저 움직여 놓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관절 움직일 때는 가급적 이렇게 짧게 잡고 움직이는 게 안전한 거는 다들 아시죠?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 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